속보. 정말 축구협회 최악 중의 최악. 홍명보 위약금 가관. 홍명보 연봉도 문제지만 연봉만 문제 아냐. 위약금부터 최악 중의 최악.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남긴 가장 큰 유산 위약금이 부담이 된 것일까? 대한축구협회가 10년 만에 다시금 홍명보 감독에게 SOS를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홍명보 감독을 클린스만의 후임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일 사정을 설명한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위약금 문제가 가장 컸을 것이라고 빗김한다. 일단 국내 감독 후보들은 축구협회 최고위층이 원하지 않고 본인들도 고사하면서 사실상 논의로 된 가운데 호일 감독과 바그너 감독, 그리고 그레이엄 아널드, 60현 호주 대표팀 감독 등이 최종 후보로 남아있었다. 사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명문팀에서 뛰는 선수들로 채워진 한국을 이끌 만한 역량 있는 지도자는 몸값이 비쌌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내년 준공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사 비용이 늘어나 300억 원가량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면서 거액의 위약금도 감당해야 했다. 그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등을 지휘했던 제시 마쉬 감독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까지 갔으나 연봉, 국내 거주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그는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반대로 몸값을 감당할 만한 외국인 지도자는 협회가 성에 차지 않았다. 마쉬 감독이 후보군에서 빠진 후 전력 강화위는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대표팀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등을 검토했으나 이들은 축구 선진국에서 감독직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이외 지도자들도 빅리그에서 성과가 일천했다. 협회가 계속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 위원장은 홍 감독, 김도훈 감독 등 국내 지도자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국내 지도자는 할 만한 인물이 많지 않았다. 올림픽에만 진출했다면 황선홍 감독이 유력했다. 하지만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낙마했다. 그 이후에는 김도훈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만약 김도훈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저울질한다면 이미 월드컵 감독 경험이 있는 홍명보 감독 쪽으로 기울어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를 맡아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점은 대표팀 안팎에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홍 감독은 2021년부터는 울산을 이끌고 2022 시즌과 2023 시즌 두 차례 K리그 1 우승을 일궈냈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027년 1, 2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여다. 그에 앞서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직후 중간평가를 하게 된다. 축구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임생 기술이사 주재로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0년 동안 유일한 월드컵 우승 감독, 홍명보 감독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의 홍명보 감독을 내정하며 8일에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지금 이임생 총괄이사가 팬들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며 팬들의 분노를 이끌었다. 이임생 총괄이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내정이었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은 남자 축구대표팀의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임생 총괄이사의 브리핑 후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캡틴 파추오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박주호 위원은 제시 마치부터 홍명보 선임까지 지난 5개월간 있었던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박주호 위원의 폭로로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홍명보 감독은 10일 울산과 광주와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구 퍼부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왜 그동안 그렇게 국가대표 감독직 부임설에 대해서 반대와 부인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다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내 이름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전력강화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언론에 나왔다. 정말로 괴로웠다. 난도질당하는 느낌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 7월 5일 이임생 이사가 집 앞에 찾아왔다. 날 2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이 이사를 뿌리치지 못했다. 그때 처음 이 이사를 만났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 이사는 나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라는 기술 철학을 말했다. 내가 과거에 대한축구협회 행정직을 하면서 기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마무리 짓고 나오지 못했다. 나는 국가대표팀의 연령별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이루지 못했다. 라고 덧붙였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이 이사가 외국인 감독 후보를 만나고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했다. 솔직히 두려웠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다. 국가대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나에게 질문했다. 두려움이 가장 컸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홍명보 감독은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2013년 6월 24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제70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었다. 최강희 감독이 물러나며 갑작스럽게 감독을 맡았었기 그 당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홍명보 호일기는 기록부터 처참했다.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은 EAFF 동아시안컵 호주와의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홍명보 감독은 이후 이어진 중국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1무 1패를 하며 이 대회에서 1무 2패를 거뒀다. 그 후 9월 평가전에서 IT와 경기를 치러 첫 승을 기록했다. 그 후 2013년과 2014년에 무수히 많은 평가전에서 무수히 많은 무승부와 패배를 경험하고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향했다. 당시 H조에서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와 한 조가 된 한국은 역대 최고로 손쉬운 상대라거나 해볼 만한 상대가 되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피파 랭킹 57위인 한국이 19위인 러시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16강 진출 희망이 있었다. 문제는 이어지는 알제리, 벨기에 경기였다. 얕봤던 알제리는 평가와 다르게 완성된 팀이었고 한국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빠르게 승부가 결정나고 말았다. 시종일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경기 내적으로 완패했기 때문에 홍명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벨기에의 스티븐 드푸르가 퇴장당해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45분 동안 수적 우위를 한 번도 살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밀리며 결승골까지 내줬다. 이 경기까지 패하며 한국은 1무 2패로 가장 치욕적인 월드컵 탈락을 경험해야 했다. 홍명보는 그 당시 뚜렷한 전술도 없었으며 용병술의 실패와 상대방을 얕보며 상대의 맞춤 전술을 짜오지 못했고 공격 미드 수비 모든 포지션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월드컵을 마무리 지었다. 홍명보 감독은 결국 7월 10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으며 A매치 19전 5승 4무 10패, 승률 26.3%라는 최악의 성적을 맞이하며 참혹한 끝을 경험했다. 그 감독이 이제 대한민국 제75대 국가대표 감독으로 돌아왔다. 축구팬들 모두가 그를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배울 점이 과연 있을까? 3. 이동국도 입장 발표. 법적 대응 단어. 내 머릿속을 강타. 박주호 지지 표명.
이동국은 13일 자신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이동국입니다. 국가대표 감독 이슈가 크네요. 라며 현재 국내 축구계에서 큰 논란이 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최근 국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대한축구협회 KFA가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보내고 있다. KFA는 13일 이사회 스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라며 공식적으로 축구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착수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다. 이로써 홍 감독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됐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참패하고 물러난 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게 된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지휘하게 됐다. 홍 감독이 끝내 태극전사들을 이끌게 되자 국내 축구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KFA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정식 사령탑으로 홍 감독을 선임했음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울산 HD를 이끌고 K리그 1, 2연패에 성공했고 올 시즌도 선두권 경쟁을 치르면서 지도력을 입증했지만 많은 이들이 선임 과정을 지적했다. KFA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 3인으로 선정, 중도 사퇴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감독 선임. 작업을 책임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2명의 외국인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면접을 진행한 끝에 홍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임생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다른 외국인 후보들처럼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자택 앞까지 찾아가 국가대표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하루 고심한 끝에 10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지적한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 3인 중에는 거스 포엣 전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도 있었다. 포엣 감독은 과거 선덜랜드 감독 시절 잉글랜드 리그컵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고 바그너 감독은 당장 지난 시즌 노리치를 플레이오프로 이끌어 프리미어리그 문턱까지 끌고 올라가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은 3차 예선에서 마주할 중동 팀들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50장이 넘는 PPT를 준비하거나 차기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는 연건들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FA의 최종 선택은 홍 감독이었다. 심지어 면접도 거치지 않고 선임에 논란을 일으켰다. 홍 감독 선임 발표 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주호도 홍 감독 선임을 기사로 확인하는 등 KFA의 행보는 팬들과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줬다. 결국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내부 고발 형식으로 상세하게 폭로했다. 현재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영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KBS 스포츠를 통해 작심 발언을 했다. 박지성도 지난 12일 박지성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토크 주니어 풋살에 참석해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걸 나 역시 잘 안다. 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는 너무 커서 그 결과가 이 사례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가 나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 레전드 공격수 이동국도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K리그에서만 547경기에 나와 228골 77도움을 기록하며 통산 득점 1위에 올라와 있는 이동국은 K리그 우승 8회, K리그 역대 최다 득점, 최다 공격 포인트, 필드 플레이어 중 최다 출전 기록 등을 달성하며 K리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현 사태에 대해 이동국은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며 참 아쉽단 생각을 했네요. 라며